네. 어제는 북한이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하겠다. 네, 이렇게 핵 위협을 하더니 오늘은 서해 NLL을 향해서 사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런 북한의 속내 아주 궁금한데요. 지금까지 이제 또 우리 군이 대응 사격도 하고 우리 아마 국민들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아주 좀 불안에 떨고 있을 것 같은데 차분하게 이번 상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의 의도로 할까요? 네, 북한의 의도는 입체적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세 가지 동기로 한번 나누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북한이 감정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거론하고 한미일해서 북핵 공조를 얘기하고 여기에 대한 감정적 대응을 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보다 더 큰 것으로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북한이 무언가 대응하지 않으면 존재감이 없어진다는 거. 아마 다급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세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세 번째는 대내적인 문제일 겁니다. 김정은 정권으로서는요, 사실 정권 엘리트 간의 불신풍조가 만연할 것 같습니다. 뭐 겉으로는 복종을 하겠지만 장성택 처형 이후 내부적인 불신이 아마 쌓여 있을 텐데 경제도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고요. 김정은 정권이 정권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서는요, 의지할 곳은 지금으로서는 군대와 핵무기 미사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스로 정권의 권위를 높이는 어떤 대내용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를 종합한다면 북한의 행동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올 초만 해도 대남 유화 공세를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이산가족 상봉 때도 어찌됐든 간에 키리조일부 훈련 기간에 못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이산가족 상봉도 수락을 해서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직후부터 뭔가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계속 이제 미사일 발사를 하고 로켓 발사를 하고 해서 90발까지 한 거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해관보 정상회의를 하러 가는 날 아침에 16발을 발사를 했고 돌아오자마자 이틀 만에 핵 위협을 했고 그러고 다음 날 이제 서해 NLL을 향해서 사격훈련까지 하고 이런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북한의 뭐랄까 흐름이랄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차근차근 가서 결국은 핵실험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는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저도 분석을 좀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북한의 평화 공세에 대해서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북한의 대남 자세라고 하는 것은 주식 장세하고 같지 않습니까? 한 주일 올랐다가 한 주일 내리는 것이고요.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대화를 제안하고 평화 공세를 펼친다 해도 그것이 무슨 북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인도주의적 생각에서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고 그거하고는 관계없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일종의 전술적 변화고 국면에 따른 전략 전술이지. 그래서 단기적인 평화 공세, 긴장 국면으로 전환, 이거는 늘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혼란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후반부 말씀이 중요하죠. 결국은 핵 보유 강국으로 간다는 이 행보를 멈추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시해야 될 추세죠. 그럼 오늘 해안포 사격은 일종의 뭐랄까 우리 남측의 대응을 한번 좀 간을 보는 그런 어떤 행태, 그런 전략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새로운 형태의 핵 실험을 할 수 있다. 또 다양한 핵 타격 수단을 보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 그 맥락 안에 들어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대외적으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그 맥락 안에 들어있는 한 부분이 해안포 사격이다. 헝거리면서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짧게 보면 말이죠. 서해 서북 5도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서북도서사령부를 발족을 창설을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그 의도는 북한이 도발하면 적각 현지 지휘관 재량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걸 북한이 오히려 우리를 시험해보는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난번에는 연평도를 향해서 긴장을 조성했기 때문에 이번엔 백령도를 향해서 긴장을 만들어서 우리 군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를 한번 보는. 그것도 보고 서북도서 지역 전체를 긴장 지역으로 만들어 가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겠죠.
그 약간 뭐랄까요. 이제 그동안에 로켓 발사는 대개 이제 동해를 향해서 했지 않았습니까? 네. 원래 로켓 발사는 그쪽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죠. 이쪽은 중국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쪽으로 이제 도발을 하다가 이번에는 이제 서해에서 또 사격 훈련으로 도발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또 동해로 가서 또 더 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뭐 이런 수순이 예상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예. 저 나름대로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네, 뭐 맞습니다. 동해에서 보다 그 사정거리가 긴 미사일을 쏘는 것은요. 그 메시지가 대남 메시지도 있지만 대미 메시지가 강하고 네. 국제사회 유엔을 향한 어떤 화풀이 같은 이런 성격이 강하고요. 서해에서 하는 것들은 다분히 대남 메시지로 보셔야 합니다. 아, 대남 예, 메시지로. 대남 메시지로 보셔야 하고 우리 군, 우리 정부, 우리 국민이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 훨씬 더 서해 쪽이 훨씬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죠. 우리 서해 지난번에 연평도 포격 그 도발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 군의 뭐랄까요 좀 대응 태세가 훨씬 더 강화됐습니까? 그럼 아까 말씀하신 물론입니다. 대로? 예, 물론입니다. 뭐 거기에 뭐 K9 그 자주포 같은 것이 강화된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체제가 강화됐죠. 서북 도서 시스템 대응 시스템 그렇습니다. 명령 체계 뭐 이런 게 좀 달라졌다는 말씀. 달라졌죠. 예, 예. 서북도서 방어사령부 서방사라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 국방개혁 작업을 하면서 제가 사실 그 주역이었습니다. 네. 예, 그 연평도 포격 도발 일어나기 한 서너 달 전에 저희들이 건의한 내용과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본부에 물어보고 대응하는 체제는 곤란하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고, 도발 원점을 향해서 적극 타격할 수 있는 소위 그런 재량권을 현장 지휘관한테 주어야 한다. 그것이 억제력을 높이는 길이다. 이제 뭐 그런 건의를 했었는데 아마 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듬해에 발족을 시켰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지금 뭐 해병대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병대 사령관의 재량 하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예,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격 훈련은 그럼 오늘로 끝일까요? 아니면 더 이어질까요? 뭐 당장 더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포항에서는 이제 한미 그 상륙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 우리 해병대의 그 신경을 분산시키는 뭐 그런 효과, 예. 또 해병대가 어떻게 나오느냐 한번 보자, 뭐 이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날입니다. 네, 상륙훈련. 예, 예. 저도 사실 그 상륙훈련에 참관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뭐 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의도들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